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비반 권용찬입니다. 이제 개강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5일 정도 휴식 기간이 지어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추석 맞이해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뭐 명절로 인해서 친척분들도 많이 뵙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식도 취하면서 이제 뭐 2학기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공치 수리, 그리고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미리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부분은 이제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 원인인데요.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 원인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탈락과 그리고 파절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진치의 왁스가 제거가 불충분하였을 때 역시 탈락 및 파절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치 치료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한 경우, 그리고 또 레진의 전입 시 전입 압력이 좀 강했을 경우, 그리고 기공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부주의가 있는데요. 뭐 위치를 사용 중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잠시 부주의로 인해서 인공치가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도치 배열 시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부의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에도 역시 파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크랙이 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팔에 파절이 되는 경우와 그리고 크랙이 지는 경우, 그리고 아예 인공치 자체가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기공사 손을 통해서 수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다시 재털바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탈락 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옆에 있는 그림처럼 다시 신미성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되는데요. 인공치를 선택할 때는 형태, 뭐 크기, 색상 등을 고려하여서 인공치가 파절 및 탈락되기 이전에 그런 위치 상태와 가장 유사하게 수리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인공치가 파절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으신데요. 파절이 될 수도 있고 크랙이 질 수도 있고 아예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치를 이렇게 위에서 본 장면인데 이 인공치와 이 레진 같은 경우는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치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인공치가 들어갈 공간을 형성해주게 됩니다. 뭐 대처와 같은 걸로 인공치 부분을 수리가 필요한 인공치 부분을 삭제하여서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 이때 순측 치연 부위는 되도록이면은 삭제를 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새로운 인공치를 결합하기 위해 자가중한 레진이 이쪽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전에 형성돼 있던 전에 이렇게 수지 의치 부분을 이루고 있는 레진과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미성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이렇게 순축 치은 부위는 되도록이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제 이렇게 설면 부분에 이렇게 유지공을 뚫어줌으로써 수리할 때 레진과 인공체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에 유지공을 뚫어주게 되죠.
다음은 수리 과정인데요. 덴처버 등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공간을 형성해주고 그 부분에 이렇게 인공치를 껴봄으로써 색깔이 맞는지 그리고 크기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교환면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뒤쪽 부분에 이렇게 레진을 삭제한 흔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새로운 자가중합 레진이 들어가서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합 과정을 거치면서 레진을 제조하여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삭제된 부분에 채우게 되는데, 그 레진을 채우게 되면은 채운 후에 설면에서 본 모습 그리고 이렇게 순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순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수지 부분을 최대한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성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가중합 레진을 병상 상태 이전에 약간 묽은 상태에서 안으로 흘려보내서 뜨거운 물에서,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중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합 과정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연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과 조금 이렇게 과잉돼서 넘쳐나온 부분들을 텐처바 등을 이용하여서 먼저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미스 등을 이용하여서 거친 부분을 다듬은 후에 루즈 작업을 거치면서 최대한 파절되기 이전 상태의 위치와 비슷한 그런 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략하게 수리 과정은 세 사진으로 나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크랙되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버린 경우, 그 부분을 공간을 형성해주고 새로운 인공치를 그 자리에 수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인공치로 중합 과정을 끝낸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수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환자가 사용을 할 때 기능장애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해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용하고 있는 위치의 인공치와 동일한 형태, 크기 및 색상을 선택하여서 기공사의 도움을 통하여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공치가 파절이 된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공치의 파절의 원인에는 도치 배열 시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의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 매몰 후 왁스 제거 시 레진치에 잔여 왁스가 묻어 있을 경우, 왁스 제거가 불충분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인공치를 선택하여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한 경우에도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레진 전입 시 레진 압력이 강하였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쓸 경우에 또 역시 파절 및 탈락의 원인이 되고요. 기공 과정에서 부주의, 그리고 환자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절되거나 탈락이 되거나 파절, 탈락, 그리고 크랙이 진 경우에는 기공사의 손을 통하여 수리가 가능합니다. 기공사들은 그 환자가 파절되기 이전에 그런 위치와 동일한 인공 치아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기나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서 그에 알맞는 인공치로 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텐첩바 등을 이용하여서 전에 있던 인공치 부분을 삭제를 통하게 됩니다. 숨축 치운 부위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심미적으로 새로운 레진이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는 수지 위치와 다른 색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비성을 또 전치인 특유의 신비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신비성을 고려하여서 순측 치유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부분으로 인공치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절된 치아나 손상된 치아의 제거 작업은 매우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만 위치상의 조직면, 손상이나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는 방법은 치아의 재질에 따라 달리하는데요. 레진 치해 작업에는 피셔바 등을 이용하여서 파절된 치아를 삭제하는데 전치, 구치 모두 신비성을 고려하여 순측, 협측 부위는 순측, 협측 부위에 치은 부위는 최소량만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치 설명 아랫부분에 유지공을 형성해주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진과 결합력을 좋게 하기 위함이고요. 네, 그리고 탈락된 치아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문제없으나 새로운 인공치아를 선택해야 할 경우 크기, 형태 및 색상, 인접치아나 발과된 파절치를 참고를 합니다. 구치부의 인공치의 수리는 교합기에 부착하여 시행하고 교합면을 고려하면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교합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치의 경우 인공치를 적절히 배열한 후 설측을 고정하고 순측 치경부에 인공치와 위치상 간의 공간이 있으면 왁스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치은 형성을 한 후에 순면을 석고로 믹스트링 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공치아를 한번 끼워보면서 인접치와 맞는지 심미적으로 기능을 회복하였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삭제한 후 새 인공치를 끼워봤을 때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레진이 들어가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순측보다는 이렇게 설측에 공간이 많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순측은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설측에 여유 있게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 네, 그리고 리퀴드와 파우더를 믹싱을 하여서 내부의 빈 공간에 채워준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설측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순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약간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물에 자가중합 레진을 넣고 중합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 공기 중에 실온상에 중합시키는 것보다 강도도 강해지고 기포 발생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 뜨거운 물에서 중합시키는 게 좋고요. 좀 더 좋은 방법으로는 압력 하에 이제 중합을 거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합을 거치게 끝난 후에 이제 덴처바드를 이용하여서 다 이제 연마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덴처바이로 연마 후에 거칠어진 부분을 퍼미스를 이용하여서 조금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이제 루즈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깔끔하게 연마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파절된 인공치를 수리한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고요. 지금은 이제 파셜 부분에 소그치 부위를
수리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네, 역시 된접바 등을 이용하여서 필요한 부위를 삭제한 후에 소구치를 삭제한 후에 협측치에는 최대한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네, 교환면 쪽에 삭제를 하고 협측 치은은 최대한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치를 이렇게 배열해 보면서 색상 그리고 기능적 교합 관계 등을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스티키 왁스를 이용하여서 일단 위치를 고정을 시켜준 후에 빈 공간에 이제 새로운 레진을 채우게 됩니다. 파우더와 리퀴더를 준비하고요. 필요한 만큼 믹싱을 하여서 빈 공간에 기절면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레진을 채운 사진이시고요. 그리고 레진 채운 후에 현면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압력하에 중압을 거치게 되고요. 압력하에 중압을 하면은 기포 발생도 적고 그 다음에 강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압 과정이 거치게 난 후에 좀 거친 부분들을 덴첩바 그리고 러버 포인터 등을 이용하여서 연마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교합적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합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에 인공치 소리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어, 막상 이렇게 알고 이렇게 수업에 임해야 수업 시간에도 이해도 더 잘 되고 실습할 때 저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지만 역시 미리 선행학습을 거치고 난 후 실습을 하는 게 저희 실습 능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며칠 안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네, 학교 생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치 수리 부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